8번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과 이제 리더십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제 내용끼리 연결성이 막 지시사나 막 신호, 기능어 이런 게 많지 않아서 흐름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중간중간 순서에 대한 근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이 질문의 흐름도 정확히 이해를 했냐라고 물어볼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이따가 순서 삽입할 때 뭐 외우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런 뒤에 이런 그 관계나 정의, 요 얘기 다음에 요 얘기가 이어지는 게 원래 글의 흐름이었구나 정도는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는 지문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쨌든 지문 안에서 두 용어의 차이를 설명하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가 있고 얘가 뭐가 있다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를 해두는 게 여러분이 내신 할 때 결국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데 도움이 되니까 꼭 정리해 두시고요. 지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리더십이라는 건 이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 그러니까 학교로부터 뭔가 리더십 이렇게 트레이닝을 할 수 없다는 지문에서 이제 내용으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팀원과 공유할 목표가 중요한데 여기서 강조해야 될 거는 이제 팀원과 공유를 해서 같이 해나가는 그게 리더십이다. 그다음에 결국 이것도 비슷하죠. 구성원의 자유를 보장, 같은 비전을 보여주고 이제 자유롭게 다 같이 수행을 해나가는 자유가 있을 때만 발휘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경영의 차이는 뭐냐?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어떤 규칙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영하는 사람, 경영자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 어쨌든 규칙에 따라서 딱딱딱딱 일이 진행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경영 능력이라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 차이를 일단 지문에서 나온 기본 내용은 좀 이해를 해두시고요. 다음은 이제 혹시나 변형되고 추가되었을 때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힘들었어요 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배경식적으로 이 글을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 뭐 이걸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요 정도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이제 경영, 관리, 경영자라는 개념은 그 산업혁명 때,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당연히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공장, 컨베이어 벨트, 딱딱딱 무슨 제품이 무슨 단계에 몇 명이 필요한지, 그래서 이후에 발전하면서 뭔가 효율적인 운영, 그 기준을 만드는 거죠.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규율 유지가 중시되었기 때문에 요때 이제 관리된 개념이고, 최근에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요거는 그러니까 아까 지문에서 나온 것처럼 배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어떤 추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다 같이 뭐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창의성, 관계, 동기부여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뭐 공장에서 막 엄청난 제품을 만드는 것도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뭔가 다른 산업도 많아졌잖아요. IT라든지 그런 거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고 이쪽이 리더십이다. 현대 사회에서 이제 직원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목표를 주고 다 같이 열심히 일하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지. 뭐 여기서 요 정도? 뒤에서는 이제 리더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경영자는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지문에서도 말하는 것도 경영은 이제 일이 제대로 굴러가게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 그 경영자의 목표를 직원에게 뭐 규율을 정하든 규칙을 정하든. 근데 이제 리더십은 이제 옳은 일을 함으로써 다 같이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직원이 자신과 같이 일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배경 지식 가져가면서 이제 영어 지문으로는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 체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더십은 경영이 아니다. 결국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글쓴이의 의견은 이거고, 근데 중간에 이제 계속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라는 말로 계속 반복하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오지 않는다. 경영 학교로부터 결국 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얘가 얘랑 다르다는 거구나. 경영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여기 삽입
리더십과 다르게 경영이라는 것은 이제 가르쳐질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앞에서 그 기본 내용 정리했듯이 리더십은 얘와 리더십과 경영은 다른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리더십은 경영은 배워지고 학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어지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그 간단한 짧은 세 문장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이제 일련의 그런 기술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명사 오브면 형용사처럼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여러분이 아마 기본 그 신텍스 구조에서 배웠을 거는 넘버 오브, 이거를 뭐 어법상으로 더 넘버 오브랑 다른 거야 얘들아 라고 배우면서도 하나로 묶어서 뭐 맨이나 머치로 치환하라고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련의 한 세트의 기술들, 그래서 이게 지금 셀 수 있는 거라서 복수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동의어, 관의어, 어휘의 느낌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어법에서 한 번 더 표시하겠지만 뒤에다 스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주어로 나온다면 복수동사 붙여야겠죠. 그래서 일련의 기술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것이겠죠. 그것이 이 경영을 가리키는 것이냐 리더십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제 그나마 요거라도 해놔야 이제 수서 삽입할 때 앞문장 뒷문장의 연관성, 국어를 잘하면 알아서 좀 느낌을 잡아가겠지만 영어 문장 볼 때 이거라도 해야 됩니다. 이제 뭘 위한 기술들이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들이다. 근데 이제 어떤 목표냐면 이제 경영에 속한, 그럼 이걸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이시 저 앞문장에 경영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좀 단수죠. 네. 그래서 이제 경영에 속한 건데 보통 이제 이렇게 묶고 타겟인 거죠. 목표들 똑같이 경영이 세팅하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타동사. 셋을 우리가 뭐 자동사나 명사, 세팅, 환경 이렇게 기억할 때도 있지만 경영이 세팅하는 목표들, 즉 그런 거죠. 여기 경영에 속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술들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경영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리더는 아직 이 지문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거고, 경영이라는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뭔가 일련의 기술들이다. 경영에 속한. 하면서 이제 이 경영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그래서 리더십과 함께 팀은 성취할 수 있다. 목표를 모든 멤버, 팀의 모든 멤버들이 속한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하면서 앞에와 차이는, 그러니까 경영에 속한 목표를 하는 기술이냐, 모든 팀 멤버가 같이 하는 거냐. 이걸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럼 나온다면 이제 이것이 임의적인 기준인가 구분인가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어볼 때는 진짜 이제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기가 대답하겠다 라는 의미로 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그거를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의어, 관의어, 이제 제가 어휘 잠깐 체크할 때 여기 빌롱이 속하다라는 동사 라는 꼭 알아둬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전치사죠? 전면구 여기에 속하다. 그거랑 이게 ing가 붙으면 빌롱잉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추상적으로 소속되는 것, 소속한 것, 뭐 소속감 이렇게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빌롱 잉 해서 복수가 나오면 이게 재산인 거거든요. 실제로 이거 추상적인 거고 이제 셀 수 있는 거. 뭐 소유 재산, 소유 물.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뭐 민 이런 거 있죠. 민지로 나오면 뭐 수단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어서 하면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럼 뭐 많은 사람들은 사용한다. 경영 그리고 리더십을 동의어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흐름을 잡을 때 이건 글쓴이의 의도와 같냐는 거죠. 앞에 세 문장과 결이 다르죠. 누군가는 동의어로 본다. 그리고 누군가는 사용한다. 요 경영이라는 단어를
내가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것 혹은 네, 그 두 개의 조합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볼 병렬인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건 같은 말이에요. 결국 이게 뭐 흔히 한 발을 뺀다고 하는데 자기 의견은 이건데 누군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 예. 근데 이제 결국 이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은 주제가 맞다면 돌아오거든요. 네. 그 부분을 조금 잘 체크해놔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단어 정도 이제 알아둘 때 여기 아까 동의어였잖아요. 뭐 반의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정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법에서 그리고 뭐 여기서도 이제 뭐 여기서 정말 기출 많이 되는데 임의적인 임의적인이 근데 학생들이 그냥 한글 뜻만 외웠을 때 막 의미들을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동의어 비슷하게 알아둔다면 그러니까 결국 1번 단어장 1번의 임의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제멋대로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규칙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뭐 랜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비이성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비규칙적으로 이런 게 비슷하겠죠. 네. 인레이셔널 네. 이 정도로 같이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잡아가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제 한 발 뺐다. 많은 사람들은 전어를 같이 쓴다. 동의어로도 쓰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전은 허락한다. 그것은 이제 아까 앞문장 내용이겠죠. 동의어로 부는 거. 네. 그다음에 막 섞어서 쓰는 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다음 문장 뒤에서 한 번 더 주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흐름 잘 잡아놔야 된다. 하지만 사전은 여기서 이제 글쓴이의 색깔이 조금 묻어 나오는 거죠. 허락한다만은 흐릿한 사고를, 모호한 생각을 허용한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글쓴이가 그러니까 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동의어로 본다. 사전은 허락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희미한. 네. 해가지고 뭐 흐릿한, 네. 라든지 아니면 뭐 애매모호한, 네. ambiguous 아니면 뭐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키워드니까 배교죠. 그래서 희미하다, 네.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이런 것들 뭐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으면 결국 학교 선생님이 요약문을 내거나 변형을 할 때는 당연히 학생들이 내용은 알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빈칸이나 이런 거 변형할 때 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를 써서 이 문맥을 알맞게 완성할 수 있느냐. 네, 동의어 반의어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정확하게 다시 자기 얘기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사전은 모호하게 해. 네, 허락하긴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이거를 동사로 하고 목적으로 해줄게요. 리더십이라는 거를 우리는 해야만 한다. 명확히 해야만 한다. 뭐에 대해 이제 그 누구의 목표가 중요한지에 대해 여기 지금 전치사의 그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일형식 자동사고요. 그래서 이건 뭐 구조에서 해야 되나 어법에서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앞에 있는 걸 꾸미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선생님 전치사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이게 형용사예요. 명확히 해야 된다. 네, 명확해져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형용사절이 아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절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게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왓이나 위치로 해서 요 모양은 아마 어릴 때 중학교 때 봤을 거라는 거죠. 뭐 그래서 위치, 푸드, you like 하면 어떤 음식을 너가 좋아하는지처럼 이거를 이제 의문사로 쓰였다라고 정의를 해줄 거거든요. 분석지나 강의에서도. 그래서 이제 형용사의 역할 계속 경험한 거다. 왜냐면 뒷문장 완전하잖아요. 지금 이형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왓이나 위치가 대신 쓰였다면 어떤 목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 사실 의미상으로는 만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누구 거냐가 중요하다기 때문에 후지로 한 거죠. 누구의 뭐
목표가 중요한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된다. 예, 이제 글쓴이의 의견으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동의와 막 같은 말 아니야? 뭐 이렇게 복고는 하지만 만약 너가 진정으로 리더십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누구의 목표가 중요한지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 그것이 너의 목표라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경영자의 목표인 거죠. 그러면 너는 매니저다, 경영자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만약 그것이 목표라면, 네, 너가 공유하는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 너의 팀과 함께 팀과 함께 공유하는 목표라면 그것이 그러면 너는 리더로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한 번 더 둘의 차이는 명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제를. 그래서 너의 경영자의 목표라면 너는 경영자인 것이고 스스로의 목표, 너가 팀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목표라면 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가서 기억해라. 또한 뭘 기억하냐면 경영이라는 것은 번영할 수 있는 거죠. 자유 없이. 하지만 리더십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얘네가 오는 거겠죠, 그대로. 그래서 자유 없이는 번영할 수 없다. 근데 이 자유는 뭐 경영자의 자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리더로서 팀원들이 한 방향으로 갈 때 자유롭게 어떻게 도달하게 하는지. 근데 경영자는 아까 말했듯이 규칙을 정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회사의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게. 그래서 막 뭐 이 비슷한 내용들이나 막 책이 막 스티븐 잡스나 막 팀 쿡 해가지고 뭐 비전을 막 다 같이 가자라고 하는 리더십과 정확한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경영자 막 이런 걸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보면서 좀 이해가 정확하게 돼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 지문 그래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형하면 좀 그냥 가볍게 봤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뭐 동의어 알아두자면 아까 봤듯이 그 여기 번영하다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면 좋겠지만 스라이브도 더 쉬운 단어 뭐 policy라든지 이런 거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acting as 이것도 이제 애들이 간혹 가다가 막상 시험 문제에서 보면 생각 안 나는 게 serve as 하면 이제 비동사 없이 you serve as leader 하면 이제 너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다 라는 단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말고 이제 지문 보면서 순서 삽입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는 아까 그 얘기였잖아요. 리더와 경영, 리더십이랑 경영이라는 것은 차이가 명확하다. 그 다음에 아까 그나마 이 이세를 가지고 정확하게 순서 삽입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몇 개 없거든요. 여기서부터도 계속 뭐 굳이 따지면 디스 있는데 이 디스는 지금 앞 문장 이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라서 임의적인 구분인가 하면서 얘는 좀 도움이 덜 돼도 얘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구분인가 하면서 사전이랑 이어지는 거거든요. 뭐 동의어나 사전은 하면서 이 소재가 이어지는지. 그래서 이렇게 기능어나 연결사가 없으면 좀 애매하다. 어떤 내용이 어떤 뒤에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크게 묶으면 이거를 먼저 다시 사람들은 이렇게 해. 막 뭔가 섞어.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만약 너가 하면서 여기 이제 다시 그 글쓴이의 주제 강조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순서 흐름 단락잘 쪼개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법 마지막으로 한번 포인트 보면 여기 앞에 짧은 문장에서 뭐 딱히 볼 만한 게 없었는데 항상 이렇게 얘가 동사라 그랬잖아요. 속하다. 그래서 이렇게 주격 관계점에서 나오면 여기 이 선행사가 수가 맞는지 만약에 진짜 그냥 목표 라고 학교쌤이 그냥 간단하게 바꾸고 싶어서 냈다면 belongs 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흔히 무시하는 이게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 꼭 확인해둬야 된다라는 거 말고는 이 앞에서 막 구조가 너무 어려운 문장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볼 때
여기잖아요. for what. 그래서 이게 지금 전치사 명사절이 많이 나오는데, 네, 여기도 이제 이거를 위한 경영으로 사용하는데 명사절이 나온 거죠. 네, 제가 꼭 기억하라고 한 게 what 주어 동사는 명사절이다라고 기억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눈으로 풀 때 꼭 조심해야 돼서 그래요. 이 부분을 애들이 여기 뭐 어딘가에 보기가 있다면 what I am calling 뭐 있다 그래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완전하네 what 안 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게 목적격 보어인 거고 목적어가 없는 거다 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심지어 변형이 안 됐는데도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복습 열심히 한 입장에서. 그래서 이것도 내가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것 하면 뭘 리더십이라고 부르는지 목적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걸 이제 잘 구별할 수 있는 팁은 콜 같은 거.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4형식, 5형식에서 봤던 동사인데 라고 한다면 목적어, 그러니까 4형식인지 5형식인지 그 중에 하나가 빠진 게 아닌지 꼭 확인해야 된다. 네. 당연히 what 주어 동사면 1형식만 아니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거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내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기. 네. 랑 아까 얘기처럼 이게 만약에 이제 형용사절로 쓰였으면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다라고 할 수 있었어야 되지만 지금 앞에 꾸밀 수 있는 명사 없다. 그래서 소유격의 의미를 추가하면 된다. 누구의 목표가 중요한지. 그래서 요거는 아까 동의어 반의어에선 하진 않았는데 구조 볼 때 요 매러가 이제 카운트도 혹시 이걸 그대로 바꾼다면 1형식 자동사로 중요하다. 이거 나오면 이제 세다만 바로 떠오르니까 틀릴 때 많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말고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여기 이제 뒤에 뭐 있다고 목적어 없는 거 이제 못 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그다음에 이제 캔낫이라고 끝났다고 어색한 게 아니라 여기 뒤에가 완전히 같은 거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다. 또 어법 뭐 토치 막 비교구문 해가지고 어려운 어법이 있는 지문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하면 처음에 둘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어진 다음에 두 개념 이제 리더십이라는 건 목표가 팀원과 함께 이렇게 하는 거고 경영이라는 건 이렇게 기술들이야 하고 목표에 대한 차이 이렇게 소재를 잡아야 순서가 그나마 이해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하지만 여기 하지만이 없거든요. 원래는 다른 사람들은 이제 혼용한다. 사전이나 이런 거는 허락하긴 해. 그거를 같이 섞었어.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만약 본질적으로 구분을 잘 하고 싶다면 이런 조건을 너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제 정리하면 결국 리더십과 매니지먼트의 근본적인 차이는 목표의 주체. 그러니까 누구의 목표냐는 거죠. 누구의 목표를 위해 행동하느냐. 그리고 더 자세히 기억해두면 좋겠죠. 누구의 목표냐도 중요하고 그거를 구성원들과 공유해서 같이 하느냐 아니면 경영자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할 수 있게 인력 배치, 뭐 규칙 이런 걸 정하느냐 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는 어렵고 막 어법이 많고 이런 부분은 없었지만 내용 잘못 이해하면 자칫 그냥 바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에서 뵙겠습니다.